안녕하세요. 장준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상광격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가상광격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가상광격이라는 것은 상관이 진짜 월지를 장악하고 혹은 상관이 특별히 강하지 않은 이런 형태들을 가상광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파묘상관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가상광격일 경우, 특히 상관이 정말 미약할 경우에 그런 파묘상관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만은 오늘 보는 것은 그런 정도의 가상광격은 아니고 어쨌든 약간 가상광, 월지를 장악하지 못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상광격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디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을류년에 신사월에 무오일에 병진시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금을 천간에 월간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연지에 유금을 두고 있어서 유금에 근거한 신금이 월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월간의 신금이 연지에 유금으로 근거해서 그래서 월간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사화는 유금을 사유합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화는 다시 사오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반국을 하고 있고 한쪽은 회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화 같은 경우에는 본래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의 사화는 오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유합보다는 사오합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면 이 사화는 언제 자꾸 바뀌나? 이런 경우에는 사화가 자꾸 어떤 때는 화로서의 반국을 이루었다가 또 금으로서의 회합을 삼합을 이루고 있다가 이런 형태들이 순간순간 매년마다 그 기운이 무슨 기운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특별히 잘 살펴야 되는 것이 이 사주를 보는 것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차화토 당권 을목 묵은 이 신금 유용이다. 이는 화토가 당권하였다. 그러니까 이 화토가 당권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가 월지를 장악했다. 그래서 화토가 매우 강력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이 무군이다라는 얘기는 아까 연간에 을목이 있었는데 을목을 지원할 수 있는 목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신금으로서 용신을 삼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화토가 이렇게 강력하니까 화토를 이걸 정리해 줄 수 있는 토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을목이 아니라 신금으로서 상관으로서 화토의 기운 화생토 토생금으로 기운을 뽑아낸다. 그래서 그걸 용신으로 삼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년 입반 신축년에 반궁에 들어서 이 반이라고 것은 반궁에서 이 궁을 빼고 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입반했다 그러면 반궁으로 들어갔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후 인 운정 불합 뒤이어 오는 운의 길이 합당하지 못하여 불합하여 루곤추이다. 이 루자는 여러 번 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추위에서 곤란을 겪었다. 이 추위는 가을에 보는 이 시험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 축은 암공금국이라 축대운에 이르러 암공금국 그러니까 사유축 삼합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과갑연등하였다. 과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1, 2, 3등 형태를 나눠서 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형태로 주는 것처럼 3명을 갑과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밑으로 또 을과에 몇 명을 배치하고 병과에 몇 명을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급제요라고 하면은 통칭해서 과거에 들은 사람을 과거급제라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갑과에 들은 사람들을 과거급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급제를 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 떼어놓은 당상이다. 당상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이 쭉쭉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갑과에 들은 사람보다 을과나 병과에 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분 상승이 관직을 더 좋게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과에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인생이 잘 풀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조금 금물입니다. 그래서 연등하였다. 쭉쭉 잘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자을의 지지지수
병자 을의 대운에 지지에 있는 수는 본과 거하다. 본래 화를 제거하는 데에 하나 천간 목화 불합, 천간에 있는 목화가 서로 합당치 않아요. 불합하여 소위 사도 충등. 그래서 벼슬길이, 충등이라는 것은 어정쩡하다. 뭔가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뭐 돌뿌리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충등이라고 하는데, 그런 벼슬길이 어정거리고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여 미능현질이다.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 질은 차례질입니다. 질서할 때 그때의 질서인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돌아와야 될 그런 관직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예 관직을 못 받았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차례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 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뭐 당상관 이런 쪽으로 올라가고 홍문관 이런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못하고 그냥 지방관리 정도,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토가 우화와 사화를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병화로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화생토, 토생금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금을 용신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연간에 무엇이 있었냐면 을목이라는 정관이 존재합니다. 이쪽은 상관이고 이것은 정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상관견관의 모습이 발생하는 거죠. 상관경관인데 이쪽은 사유합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신금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신금이 나름대로 힘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이렇게 힘을 갖춘과 동시에 이쪽 사오합도 만만치 않게 힘이 강한 거죠. 오히려 사유합보다 사오합이 훨씬 더 힘을 더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병화로 나타나는 인성이 매우 강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상관격에 인성을 용한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편인격에 상관을 용한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이 힘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을목이 옆에 있으니까 상관견관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매우 불편한 모습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상관견관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일을 시켰는데 자기 의견을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뭐 물론 이 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은 너 참 독창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시킨 대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윗사람이 하게 되겠죠. 이런 현상이 상관경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이런 것들은 윗사람이 보기에는 밉상입니다. 그리고 운에서도 상관경관을 하는 운이 오면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관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성이 강해지는 것은 여기선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금이 강해지는 것이 오히려 이 사주에 더 도움이 되는 입장이 되겠죠. 왜요? 여기서 인성이 더 강해지는 것은 상관을 눌러버리는 현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파묘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강해서 상관을 억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안 되지 이런 현상들이 바로 파묘상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심각하게는 도식과 함께 파묘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현상도 만들어냅니다. 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밥그릇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먹을 게 없다라는 뜻이죠. 네. 파묘상관이라는 것은 도식은 먹을 게 없다라는 건데 파묘상 것은 도저히 뭘 해볼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파묘상관이 아니라고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사화가 사오합이 아닌 사유합으로 넘어가는 힘을 갖추게 되면은 이때 상관이 강해집니다. 물론 이런 을목을 치는 경관하는 모습은 매우 불편한 모습이 되겠죠. 자, 어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축년에 입반했다는 것은 이쪽 경진대운에 입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주를 연구해 보니 이때가 8대운이고 이 신축년은 이 나이로 계산하면 17세가 되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묘대운 들어가기 전에
바로 방궁에 들어간 소년으로서 방궁에 들어간 모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세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묘대운에 들어서니 묘목이 을목의 근이 되는 거죠. 이때 을목이 조용히 있었던 이 시기인데 이 을목이 신금과 이제 힘의 이 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관하는 이 모습에서 자꾸 뭔가 일이 안 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임목은 인화합으로 오화를 지원하게 되고 이 유금의 근거를 둔 신금은 점점 더 세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사오, 인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성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별 볼 일이 없었다가 축운에 들어서 정축대운에 들어서 사유축으로 금국을 이루게 됩니다. 삼합을 완벽하게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세, 28세, 38세, 38대운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과거에 합격을 했다. 과갑하고 그렇게 쭉쭉 올라갔으나 네, 이제 병자을의 대운에 들어서서 다시 이 병화가 다시 한번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상관이 강해져야 되는 이 시기인데 다시 병화가 강해지고 을목이 또 한번 나타나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나이가 지금 38대운에 과갑을 했고 그리고 41세 정도로 추정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년도 훨씬 넘은 그 나이에 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직을 받게 되니 윗사람이 이 사람을 보기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중년의 나이 들어서 이 벼슬의 길로 들어서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정쩡한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모습입니다. 상관, 경관을 했는데 폐인이 같이 된 모습입니다. 상당히 복잡하면서 여러 가지 이 재주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관도 갖고 있고 이 폐인도 갖고 있고 이런 모습이면은 그런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두 개의 합으로 같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재주가 특출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서 이런 형태로 관직을 들어선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사람이 보기에는 밉상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선 이런 경우로 자기 전문 분야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나 아니면 전문가로서의 자기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면 자기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다만 이 시기가 별로 운이 잘 따르지 않았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상관격에서 상관이 정말 강하지 못한데 인성이 좀 더 강해서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급제하고도 출세를 못하고 뭐 이런 형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